본격적으로 흥나라 글빵 글쓰기 기초 시작합니다. 인트로로는 글의 탄생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글을 써 나갈 때 글이 어떤 목적으로 탄생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흥나라 글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글쓰기 기초 인트로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인트로로 데려온 주제는 바로 글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겠다, 내가 이왕 쓸 거 좀 잘 쓰겠다 마음 먹었다면 이제는 글을 그냥 쓸 게 아니라 글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트로로서 글의 탄생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매개로 창작을 하고 있는 작가 손은경입니다. 유연한 사람이라고도 불리고요. 유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한 모습으로도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책으로 아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5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좀 자랑을 하자면 첫 번째 책부터 네 번째 책까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쓴 4권의 책입니다. 그때 책쓰기, 글쓰기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 책은 그 1년 텀을 두고 나온 책이고, 최근에는 책을 쓰는 일보다는 글을 쓰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가르쳐드리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자스민일보라는 월간지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소홀했죠. 그리고 글쓰기 1대1 피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대1 피드를 통해서 자신의 글의 부족한 점,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초보 작가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첫 책을 쓰려는 분들에게 멘탈 흔들리지 말자, 책쓰기 멘토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흥나라 글빵, 구 손은경 글빵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린이 글쓰기도 하고 또 네이버 칼럼이나 오마이뉴스에 기고 도서관 강연의 다수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처음에 아주 초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책을 쓰자. 그러니 제가 글쓰기에 얼마나 미쳐 있었을까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글을 읽지 않고 책을 도무지 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에게 글과 책을 읽기를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컨텐츠, 글, 책을 제공한다면 그때는 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마땅한 동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해요. 마땅한 동기를 드릴 수 있는 글을 쓰고 작가가 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 인생의 동력인 것 같아요. 즐거움. 저는 즐겁지 않은 일은 지속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습관을 위해서 100일 노력하고 하다 보면 101일째 되는 날 저는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만큼 습관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동력,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흥나라 글빵에 오신 여러 작가님들 또한 글 쓰는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너무 즐거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글 쓰는 시간이 온전하게 나의 놀이이자 즐거움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빵에 오실 때마다 작은 리추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글빵에서만큼은 작가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도 작가님 이러다 보니까 흥나라 글빵은 글을 쓰거나 써봤거나 혹은 책을 내본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인가 보다 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글빵에서 정의하는 작가는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작가라고 보기 때문이죠. 정말로 작가라고 불릴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은 없어요. 예를 들면 등단을 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만 작가로 불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로 브런치 작가만 해도 그렇죠. 브런치 작가로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브런치 쪽에서 작가로 불릴 수 있는 거고, 저희 글빵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기 시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작가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제가 작가님하고 애칭할 거고 여기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정말 제 의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까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입니다. 인트로. 글의 탄생.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글의 탄생을 논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글빵을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작가님, 그래서 말인데요. 작가님은 글은 왜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을까? 혹시 글을 그동안 써보셨다면 쓰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는지. 좋습니다. 그쵸, 글, 나란말싸미, 듀운국의 달의 글. 여러분, 제가 답을 말해야겠죠? 여기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제가 답을 말하자면요. 글의 목적, 글의 탄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전달.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글은 전달하기 위해서 탄생했구나. 글은 전달하기 위해서 역할하는구나.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 그냥 글 쓰고 싶어서 써. 글 쓰면 똑똑해진다고 해서 써보려고. 글 쓰면 똑똑해져서 돈 많이 번다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글을 쓰셨을 텐데 이제는 노노. 글방에 오셨다면 우리는 글이 왜 탄생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글은 전달하기 위해 쓰여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전달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사유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의견도 있고 주장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마음, 감정, 느낌, 사유, 의견, 주장 따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어화하여 글로써 전달하는 거죠. 제 설명이 충분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언어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언어화, 즉 글로 쓰면서 타인에게, 제3자에게 어떨 때는 내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글의 탄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말했죠. 글은 전달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달하느냐? 생각, 경험, 느낌, 감정, 사유, 의견, 주장 등 바로 이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로 변환했다. 그게 바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요, 전달. 결국 글은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을 했다면 필연적으로 두 개의 존재를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썼기 때문이죠. 뭘까요? 이 두 존재란 누굴까요? 첫째는 발신자. 둘째는 수신자입니다. 여기서 발신자는 바로 글을 쓴 사람을 말해요. 글을 써서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 감정, 사유, 의견, 주장 따위를 전달하려고 한 사람, 즉 글을 써서 보낸 사람이 발신자라면 수신자는 이를 읽고 받아들인 사람, 즉 전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신자는 작가나 글 쓴 사람이 되고요. 수신자는 독자나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글을 그냥 쓰고 싶으니까 썼는데요 라고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의도를 잘못 알아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쓰고 싶다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 느낌, 감정, 사유, 의견, 주장 등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썼다는 말의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1차적인 욕망, 욕구 그냥 쓰고 싶어. 근데 그 쓰고 싶다는 내면에는요, 내 생각이나 경험, 감정 따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글의 탄생 목적과 부합하는 내면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글을 쓸 때 내가 내면의 욕구가 전달이었구나.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내 생각과 경험과 느낌, 감정 따위를 전달받기를 바랬구나. 라는 거에 착안했으면 그동안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달하기 위해서 일기로 쓰입니다. 뭘까요? 일기는 어떻게 전달하는 걸까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 생각이나 경험 따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기라는 글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문헌도 있을 수 있어요. 당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따위를 시공간을 초월한 수신자, 즉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글이 또 쓰이기도 하고요.
편지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내가 엄마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엄마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 내 마음을 엄마가 영영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글을 씁니다. 이렇듯이 글에는 전달이라는 목적이 있고 수신자와 발신자라는 두 개의 대상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쓰여야 합니다. 왜 씁니까? 물어봤을 때요.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전달하려고요. 제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 따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공감을 하거나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내 의견에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너무 당연합니다.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글방을 통해서 계속 이걸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 따위를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럼 잘 전달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피자 배달을 할 때 피자 처음에 갓 구운 상태, 그 온전한 상태로서 주문한 사람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상태를 고스란히 보존해 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됩니다. 내 글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감정이 타인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내 의도를 가지고 잘 쓰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할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날 제 칼럼에 담은 표인데요. 만약에 지능을 높이고 싶다 하셔서 글을 쓰신다면 질문과 독서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결국 잘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 기법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글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고 그 수신자가 올바르게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글은 전달이라서요. 분명한 수신자가 존재할 때 더 성실히 쓰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쓰는 글은 성실하게 안 써요. 내 혼자 보다 말 거기 때문에 대충 쓰다가 말기도 하고 보통 열심히 안 쓰는데 수신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픈된 공간, 블로그나 브런치나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다가 계속 글을 오픈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님 알겠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제가 쓰고 싶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내 감성, 내 경험, 사유, 생각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나누고 싶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써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쩌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걸 왜 안 되나에 대해서 말과 글의 차이에서 본 글쓰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어화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화된 내면의 것들을 언어화, 즉 글로 쓰는 과정을 통해서, 글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신하고 수신하는, 즉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이 쓰는 이유이자 글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는 정리와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 즉 수신자가 그 동시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리해서 어떻게 재구축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화하는 과정이 글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요. 사실은 두 가지의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글과는 다르게 문자 외의 요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은 억양을 제가 강조할 수도 있고요. 강세를 줄 수도 있고 잠시 멈추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면 제 눈빛, 제 동공, 제 표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문자 외적으로 상당히 풍부하고요.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말은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시다면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무슨 의미죠?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 이거 잘 모르겠는 하면서 즉각적으로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있죠. 글은요. 이게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오로지 논리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글이 말보다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언어화하는 과정, 말과 글이 있지만 말도 어려워요. 사실은 말도 어렵지만 글이 더 어려운 거는 문자 외 요소, 즉각적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오로지 논리로만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정리와 재구축에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이 들기 때문에 글이 조금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존경하는 윌리엄 지서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작가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글쓰기는 일관적이고 순차적인 작업이며 논리가 그것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거는 그래서예요, 여러분들. 글을 전달을 잘하고 싶은데 전달마저도 쉽진 않은데, 그건 마저 더 어려운 것은 논리로 우리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글 쓰는 과정 자체가 논리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글쓰기는요,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만이 답이에요. 그냥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만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일단 써봐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써봐야지 보완할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리예요. 글쓰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쓰셔야 된다.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쓰기가 왜 어렵냐면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어화되지 않은 어떤 상태의 것을 언어화, 글이라는 변환을 통해서 내가 발신해서 수신자가 잘 전달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논리들이 차곡차곡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낸다, 한다. 어떻게 쓴다? 흥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가르쳐 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다음 에피소드 시작입니다. 드디어 문장의 논리, 비문입니다. 비문이 뭐냐면요, 글이 아닌 글, 비문, 안일비의 글문인데요. 비문이 탄생하는 것도 문장 자체도 문법이라는 논리가 개입이 돼서 그래요. 내 문장이 어딘가 껄끄럽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됐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보고,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써왔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감을 빠르게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